뭐 계단에서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앉았다 쓸 때, 누웠다 쓸 때 통증이 생겨요. 무릎이 부었는데 이제 따뜻한 찜질 좋다고 생각하시고 네. 따뜻한 찜질 하셔가지고 더 몸이 더 많이 들어요. 더 보시는 분. 환자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막 지금 다쳤거나 지금 막 아픈 거는 봄나들이 갔을 때 건강에 위협이 되는 최악의 물건과 건강을 지켜줄 중요한 물건을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가장 위험한 건 아무래도 하이힐. 하이힐. 가장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이힐이요. 올라가시다 보면은 뭐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게 발목이나 무릎, 낙상.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생기시니까 신발을 최소한 운동화 아니면 등산화를 신고 이제 산에 가시는 게 안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갈 때는 오르막을 올라가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평평해진다고 느끼거든요. 뒤꿈치가 올라가 있는데 오르막이니까 앞이 같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쉽게 올라가세요. 설사 미끄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내려올 때예요. 못 내려와요. 내려오는 내리막에서는요. 힐은 더 높아지는 효과를 보거든요. 그러니 뒤꿈치로 내려올 수도 없어요. 힐이 되게 작잖아요. 접착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신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맨발로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맨발로 올라가는 게 발바닥이 좀 아프더라도 슬리퍼가 또 낫지 않아요? 그래도 힐보다는 그래도 슬리퍼가 낫죠. 슬리퍼가 벗겨질지언정 발목이 접질릴 일은 없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슬리퍼도 힐만큼 위험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슬리퍼도 벗겨진다거나 고정력이 잘 없고 대개는 힐은 여자분들이 신으시는데 슬리퍼는 젊은 남자,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신게 되고 좋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고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면은 발톱이 빠진다거나 까진다거나 찢어진다거나 이런 염려가 많아서 슬리퍼도 힐 못지않게 위험한 도구인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등산 스틱. 올라갈 때는 등산 스틱이 그래도 좀 덜 필요하신데 내려올 때는 무릎이나 발목에 충격이 많이 오니까 이걸 분산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산 스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틱이 있게 되면 균형을 쉽게 잡아요. 쓰러질 가능성이 훨씬 적은 거죠. 설사 쓰러진다 하더라도 부상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도 중요하지만 스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라고요? 아무래도 하나라도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 산에 갔을 때요. 사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무 하나 꺾거나 나무까지 쓰러져 있으면 그거 짚고 내려오잖아요. 가급적이면 하나보다는 양쪽으로 2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쪽을 쓰시게 되면 한쪽으로 좀 치우쳐지는 염려도 좀 있으시고 등산 스틱, 등산화도 좀 둘 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산 스틱을 양쪽으로 쓰셔야 균형이 있게 좀 되고 보통 저희가 다치는 경우는 내려오는 속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천천히 가기 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본다면 등산 스틱이 저는 양쪽으로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3개월보다는 지금처럼 봄이었을 때 이런 사건 사고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것들은 주저앉았을 때 압박골절이 많이 옵니다. 척추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쿵 주저앉게 됐을 때 그때 꼬리뼈의 골절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척추체에 골절이 잘 오게 돼요. 여기가 충격에 항상 취약해요. 그래서 쾅 충격받았을 때 압박골절이 잘 일어나는 부위가 흉추하고 요추가 만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골절이 잘 돼요. 특히 날씨가 조금 추운데 추우면 아무래도 그때 봄에 사고가 많이 생기시는 게 좀 딱딱합니다. 그 산 자체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간 이제 눈이 왔다가 녹으면서 미끄러운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몸도 날씨가 약간 추울 때가 날씨가 따뜻할 때보다 부상의 염려가 좀 더 있거든요. 산에서 급하게 내려오시다 보면은 발목이 붓거나 흔들림이 생겨서 만성 불안정 이런 증상들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꼭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 기구를 사용하셔야 되고 내려올 때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는 주의를 해주셔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상이? 증상이요? 골절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1차 골절이 있고 2차 골절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 한 3m, 5m에서 떨어져서 뼈가 깨지는 이런 것들이 1차 척추 골절이에요. 이런 경우에는요, 특징적으로 다치자마자부터 아파요. 그리고 깨지면요, 못 움직여요. 다른 이유에 의해서
뼈가 깨지지 않을 상황인데 뼈가 깨지는 걸 2차 골절이라고 합니다. 2차 골절은 딱 부러졌을 때 많으신 분들이 통증을 잘 못 느끼세요. 뜨끔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생활을 다 하세요. 앉았다 쓸 때, 누웠다 쓸 때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또 누워서 엎치락 뒤치락 할 때 그때 아파하십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 무릎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또는 뭐 계단에서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근데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시면 아무래도 무릎의 충격이 훨씬 빨라지겠죠. 가장 흔한 게 연골판이라든가 연골이 찢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찢어지면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나 인대가 찢어졌다는데 걸어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인대가 하나 찢어진다고 해서 못 걷는 것도 아니고 연골판이 조금 찢어진다고 해서 못 걷는 것도 아니세요. 안 아프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안 아프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보다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거. 그게 이제 무릎은 부어 있다거나 이런 분이라면 네. 반드시 그건 검사해 보셔야죠. 그럼 더 망가뜨리는, 네.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네. 부었는데 안 아프니까 운동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거든요. 통증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뭐 이렇게 방법도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휴식이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허리가 삐끗했는데 쉬어야 되는 것처럼 가장 필요한 건 휴식인데 환자분들이 이제 무릎 다치셔가지고 따뜻한 찜질하고 오세요.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건데 따뜻한 찜질을 해야 될지 얼음 찜질을 해야 될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간편하게 생각하면 운동하고 나서 아프다 얼음 찜질 하시는 게 좋으세요. 다쳐서 아프다 멍들었다 그런 경우 무조건 얼음 찜질 하시는 게 좋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네. 차가운 거 돼요, 뜨거운 거 돼야 돼요. 뭐 사람마다 의사마다 너무 얘기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렵습니다. 예, 환자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막 지금 다쳤거나 지금 막 아픈 거는 차게 하는 거고 오래전부터 왔던 거는 따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외래에서 보면 접질리셔가지고 무릎이 부었는데 이제 따뜻한 찜질 좋다고 생각하시고 네. 따뜻한 찜질 하셔가지고 더 몸이 더 많이 들어요. 더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건 꼭 알아들어야 할 형식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가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여유롭게 갔다 오시면 제일 좋겠고요. 가벼운 뭐 등산을 하기 전에 본인이 불편한 부위를 찜질을 해주고 걸으시는 게 부상이나 좀 문제 생기시는 걸 예방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봄나들이 때 척추 관절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 유니버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척추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